해양의 변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챕터 5까지가 이제 지구과학 1 절반인데 보통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1학기를 여기까지 합니다. 1학기 기말이 여기까지. 그래서 대단원 명언 대기와 해양의 변화야. 대기와 해양의 변화. 그래서 대기의 변화를 다 했어. 대기의 변화가 더 출제 확률이 더 높아요. 해양의 변화는 비중이 좀 떨어져. 근데 막상 수능에서 여기가 좀 어렵게 나와요. 문제 수는 많지 않은데 나오면 좀 어려워요. 내용은 쉬운데 자료가 좀 어렵게 나와. 자료가. 내용은 아마 하는데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근데 막상 기출문제 풀어주다 보면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덩어리가 두 개인데 덩어리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해수의 성질, 해수 성질. 두 번째는 해수의 순환이야. 둘 다 쉬워. 둘 다 쉬워. 내용은 쉬워. 알아둘 것도 얼마 없어요. 암기가 조금 있는데 암기만 하면 내용 자체는 쉬워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외워둬야 될 걸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해수의 성질부터 갈게요. 해수의 성질. 총 4개의 성질에 대해서 암기를 하셔야 해. 4개. 그래서 맵을 쓸게요. 일단 맵. 먼저 1번. 수온이야. 수온. 해양, 바다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 바다의 특징 4가지를 정리하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템퍼러처. 그죠? 이과생이라면, 과학자라면 어떤 시스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템퍼러처잖아. 온도잖아, 온도. 그죠? 수온 분포. 두 번째가 뭐냐면 염분. 바닷물이 짠 정도, 농도예요, 농도. 그다음 세 번째 밀도, 무거운 정도, 그죠? 그다음 마지막 용존 기체. 바닷속에 녹아있는 기체의 양. 이렇게 4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수온부터 갈게요. 수온.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봤는데 중요한 것만 밑줄을 그을 거야. 그죠? 읽어볼게요. 첫 번째. 수온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태양 복사 에너지야. 당연하지. 밑줄 긋지 마. 당연한 거야. 의미가 뭐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지구는 이렇게 있고 여기 적도가 있어요.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요. 지구에. 그럼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오냐면 여기에 태양 에너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겠죠. 적도에. 그리고 극지방은 매우 차가울 거야. 여기도 차가울 거야. 당연히 바닷물의 온도도 여긴 뜨겁고 여긴 차갑겠죠. 됐죠? 그지? 그래서 3번 등수온선은 위도와 거의 나란해. 의미가 뭐냐면 등수온선이 뭐야? 뜨거운 온도, 여기 제일 뜨거운 온도 이렇게 쫙 같은 온도를 이은 선 이렇게 분포하겠죠. 이렇게. 그죠? 예를 들어 이게 뭐 한 25도 선이다. 그럼 24도 선, 23도 선, 22도 선 이렇게 되겠죠. 그죠? 위도랑 나란하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2번도 쉬운 내용이에요.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의 폭은 중심부보다 연한이 커. 왜냐면 바다의 중심부는 비열이 크잖아. 근데 연한은 뭔데? 육지랑 접해 있잖아. 육지는 비열이 작아서 온도 변화가 크니까 계절에 따라서 수온 변화도 연한 쪽에서 크겠죠. 비열 차이 때문에. 그죠? 비열 차이. 써두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밑줄 긋습니다. 동그라미 4번. 등수온선이 위도랑 나란하지 않은 지역은 해류 또는 용승의 영향. 여기다가 밑줄을 그어줄까요? 마지막 거. 의미가 뭐냐면 실제 자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등수온선들이 나와 있는데 등수온선이 주로 이렇게 위도랑 나란하게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죠? 위도랑 나란하게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뜨겁고 위로 올라갈수록 차가운 값들을 표시하죠. 28도, 24도, 뭐 20도 이렇게 쭉쭉 떨어지죠. 등수온선이. 그지? 근데 이런 영역이 있어. 예를 들어 이런 영역. 위도랑 나란하지 않은 영역. 이렇게 가다가도 위도랑 나란하지 않은 영역. 이런데. 그죠? 여기가 왜 그러냐는 거야. 여기가 왜 그러냐면 차가운 해류가 이렇게 오는 거죠. 극지방에서 차가운 해류. 해류의 영향 또는 이 지역, 페루죠. 페루에서는 심해에 있는 차가운 바닷물이 올라와요. 이걸 용승이라고 그래요. 해류 또는 용승의 영향으로 위도랑 나란하지 않은 지역이 생긴다. 여기까지 됐죠? 지금까지 한 내용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그죠? 시험에 나오는 건 이 그래프입니다. 요거. 수온의 연직 분포. 이거 한번 볼게요. 따라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중학교 때도 나왔는데 깊이에 따라서 수심에 따라서 수온, 온도를 그릴 거예요. 근데 관측하기에 앞서
해양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이렇게 슉. 어떻게? 슉. 왜 이렇게 생각했냐면 표층은 햇빛이 들어와서 햇빛이 꽤나 들어와서 수온이 높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햇빛이 잘 안 들어가니까 바닷물이 햇빛을 흡수하니까 그죠? 수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죠? 근데 실제로 관측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 이렇게. 근데 이걸 보고 초등학생도 층을 3개로 구분할 거야. 그죠? 여기. 근데 우리의 예상과 같은 층은 여기밖에 없죠? 그죠? 여기는 수온이 비슷하고 여기도 수온이 비슷해. 여기 수온이 비슷하고 여기 수온이 비슷한 이유를 알아야 돼. 여긴 수온이 왜 비슷해? 왜 비슷해? 수온 왜 비슷해요? 바람이 섞어줘서. 그죠? 여기에 그래서 이 층의 이름을 혼합층이라고 합니다. 혼합층. 바람이 섞어줘서. 바람이 부니까 여기에 표층에 있는 물이 섞여서 수온이 일정한 거예요. 혼합층.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태양 에너지가 적게 들어와서 태양 에너지가 점점 적게 들어와서 수온이 변하는 층, 수온이 떨어지는 층, 수온 약층. 마지막으로 여기에 수온이 심해는 거의 일정하죠. 왜 일정하냐면 햇빛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그죠? 요거를 심해층.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해층. 그래서 이렇게 층 3개로 나눈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시험에 나올 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혼합층 갈게요. 혼합층에서는 혼합층이 발달했다라는 표현이 시험에 등장하는데 혼합층이 발달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더 깊은 곳까지 섞였다. 그러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발달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괜찮아요? 혼합층은 두께가 중요해. 두께가 두꺼울수록 발달했다라고 표현해. 그럼 퀴즈야.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더 발달했을까 혼합층이?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혼합층이 더 발달했지? 그죠? 겨울. 그지? 번역하면 언제 바람 더 세?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죠? 여름이랑 겨울 중에는 겨울에 바람이 더 세니까 혼합층이 더 발달했어. 여기까지 됐죠? 여름엔 바람도 안 불고 덥죠? 겨울엔 칼바람 불죠. 그죠?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는 어디에서 혼합층이 더 발달해? 중위도. 중위도에서 바람이 더 세니까. 우리나라잖아. 그죠? 저위도는 적도 부근. 바람도 안 불고 덥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면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의미는 좀 달라.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는 의미는 혼합층이 발달했다는 의미랑 달라. 두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수온의 차이가 클수록 수온약층이 발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수온의 차이가 클수록. 어디랑 어디의 수온 차이냐면 당연히 여기랑 여기의 수온 차이입니다. 여기랑 여기의 수온 차이. 근데 생각해 보면 요 영역 있죠. 심해층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아예 안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서 뭐 계절에 따라서 위도에 따라서 상관없이 그냥 온도가 똑같다고. 그럼 여기랑 여기의 수온 차이가 크려면 뭐가 중요해? 이 수온이 높을수록 커지는 거야. 이 차이가. 괜찮죠? 그럼 퀴즈. 여름이랑 겨울 중에 언제 수온약층이 더 발달해? 여름. 왜냐면 여름에 이 온도가 쫙 올라가니까. 저위도랑 중위도 중에는 어디에서 수온약층이 더 발달해? 저위도. 저위도가 이 온도가 쭉 올라가니까. 됐어요?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다가 여러분들이 메모했죠? 이 그래프에다가 흰색 그래프를 내가 중위도라고 표현해 볼게요. 중위도. 그럼 이 그래프 위에 저위도 그래프를 더 씌워서 그릴 거야. 저위도 그래프 그려봅니다. 표층 수온이 이거보다 어때야 돼? 저위도는?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죠. 저위도니까. 태양 에너지 더 들어오니까. 저위도. 근데 바람이 더 불어, 덜 불어? 중위도보다. 덜 불죠. 바람이 잘 안 불지.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어때? 얇아야 돼. 그러니까 요만큼. 얇아야 돼. 근데 심해층의 온도는 어때야 돼? 거의 비슷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현수야 필기했어? 필기하고자. 노트에다 필기하세요. 노트에다가. 노트에다가. 됐어? 괜찮아? 됐죠? 참고로 고위도 해역 같은 경우는
여기에 표층손이 점점 떨어지다 보면 여기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고위도에는 수온 약층이 거의 발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알아두셔야 될 내용은 이 수온 약층 있죠? 수온 약층이 안정층이다라는 사실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안정층. 안정층. 왜 안정층이냐면 여기 보세요. 요거. 이 아래쪽은 차갑죠. 수온이. 차가워서 무거워. 아래쪽에 무거운 게 있어. 근데 위쪽은 수온이 높아요. 그죠? 가벼워. 아래쪽에 무거운 거, 위쪽에 가벼운 거.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대류가 안 일어나. 안 섞여. 그러니까 성층권, 마치 성층권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안정해요. 그죠? 그럼 이게 시험 문제 어떻게 표현되냐면 수온 약층은 표층과 심층의 물질 교환을 억제한다. 아, 맞다. 그죠? 그래서 표층에 있는 물이 아래로 잘 못 가고 심층에 있는 물도 위로 잘 못 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수온 약층이 안정하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 그래프가 필수 그래프다. 그래서 지금 4개 중에 하나를 마무리했습니다. 수온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수온.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교재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염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염분. 다음 페이지에 염분이 나와 있죠. 염분은 거기다 메모하세요. 농도예요, 농도. 짠 정도. 농도. 근데 이렇게 되게 쉽게 알아두면 안 되고 엄밀한 정의까지 알아야 돼. 왜냐면 계산 문제도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먼저 염류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염류가 해수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염류라 그래.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닷물은 소금물이죠. 그죠? 그래서 바닷물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물질이 녹아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소금이야. NaCl. 염화 나트륨.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아. 근데 염화 나트륨 말고도 다른 애들도 있어. 그걸 다 섞어서 염류라고 해. 괜찮죠? 그럼 염분은 뭔데? 염류가 얼마나 많은지를 표시하는 정도. 그러니까 농도인 거지. 괜찮죠? 농도요. 근데 이게 엄밀한 정의까지 알아야 돼. 해수 1kg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램수. 다시 해수 1kg 안에 녹아있는 염류의 그램수. 그럼 단위를 표시해볼게요.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해수 1kg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 염류의 그램수. 그램 퍼 킬로그램 이렇게 표시해요. 그램 퍼 킬로그램. 이게 단위야. 근데 킬로가 얼마냐면 1000이죠. 그러니까 바닷물 1000g 안에 들어있는 염류의 그램수. 그죠? 1000분의 1. 이걸 1000분율로 퍼센트가 아니라 퍼밀 이렇게 표시합니다. 퍼밀. 또는 PSU라는 단위를 씁니다. PSU.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시 하나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예시 여기 나와 있죠.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 35%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바닷물을 아무데나 가서 1kg 떠와. 1kg 떠와. 그래서 물을 다 증발시켜. 그럼 남아있는 염류, 불순물이 몇 그램? 35g. 1kg 안에 35g 들어있다. 이게 얘기야. 그죠? 그러면 표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기해요. 35g per kg. 바닷물 1kg 안에 35g의 염류 들어있다. 이게 35%밀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요. 35 PSU 이렇게 표시해도 된다고. 다 같은 거라고. 다 같은 거. 네, 지울게요.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마지막 염분비 일정의 법칙 잠깐 볼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 염류들 사이의 비율은 어느 해역에서나 거의 일정.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시 하나 적어줄게요. 예시. 내가 예를 들어 동해바다에 놀러 갔어. 동해바다에 놀러 갔더니 1kg 떠왔는데 거기에 A라는 염류, 소금 같은 거야. 소금이 20g 있었어. 20g. 소금 20g. 그 다음에 B라는 염류가 10g 있었어. 10g. 그 다음에 기타 불순물 나머지 다 섞어서 또 10g 있었어. 이렇게 있었어. 그래서 총 몇 g이냐면 총 40g 있었는 거야. 총 40g. 바닷물 1kg 속에. 그러면 염류가 몇 퍼밀이야? 40퍼밀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40퍼밀. 근데 남해에 갔더니 이게 다 계산해 보니까 40퍼밀이 아니라 80퍼밀이 나왔어. 80퍼밀. 그러니까 80g인 거야.
그러면 A는 몇 g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몇 g이야 이거? 몇 g이겠어? 40g이다. 절반이니까. 40g 중에 절반이 A였어? 80g 중에 절반도 A다. 어디에선 똑같다. 여기 몇 g이야 여기? 20g. 기타도 20g. 그냥 단순한 비례식 세우면 돼요. 중학교 때 배웠던 그 비례식. 너무 쉽죠. 그죠? 물론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 그지? 실제로 보시면 이게 이제 35%인 전 세계 바닷물 평균 바닷물에 이렇게 녹아 있다는 거야.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염화나트륨이야. 27g 정도 돼 있어. 이게 35g 중에 27g이 거의 한 77%인가 그 정도 돼요. 77%가 소금이다 이 뜻이야. 그지? 불순물의 77%가 소금이다. 근데 이 비율이 다른 바다에서도 똑같아. 다른 바다에서도. 예를 들어 여기가 35%인데 우리나라 남해가 좀 짜다고 해보자. 남해가 40%짜리 바다야. 조사해보니까 40%이야. 그죠? 그럼 여기에는 지금 35g 중에 27g이죠. 그럼 여기는 몇 g이겠어? 이렇게 하면 되지. 35g 중에 27g이 염화나트륨이야. 그지? 근데 40g 중에는 얼마가 염화나트륨일까요? 이렇게. 그냥 비례식 세우면 된다고.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너무 쉽다. 할 수 있다. 이걸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이 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면 계산 문제를 물어볼 수조차 없어. 문제화할 수조차 없어. 그죠?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비례식 세워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요 내용입니다. 요거. 이걸 보도록 할게요.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염분 증가 요인인데 염분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바닷물이 짜다 이 뜻이죠. 짜다. 근데 어떨 때 바닷물이 짜요? 증발이 잘 되면. 그죠? 물이 증발이 막 잘 돼. 그러면 남은 바닷물은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또는 해수가 결빙돼. 바닷물이 얼어붙어. 그럼 남은 바닷물은 물 분자만 얼어붙으니까 남은 바닷물은 짜겠죠. 괜찮죠? 이거 감소는 어때? 비가 많이 와. 여러분들 라면 끓였는데 거기다 물 막 부으면 싱거워지잖아. 똑같아. 바닷물인데 뭐 빗물 계속 와. 그럼 싱거워지죠? 빙하가 녹아. 라면 끓였는데 거기다 얼음 부어. 그거 싱거워지잖아. 얼음 녹으면서. 그죠? 그 다음에 육수로부터 담수입. 강물 부어도 싱거워지잖아. 그죠? 라면에다 강물 부은 거죠. 그죠? 됐죠? 너무 쉽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뭐 높아졌다. 염분 높아진다, 작아진다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 괜찮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봐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여기다가는 밑줄 하나 그어둡시다.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염분이랑 비례한다.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염분이 뭐에 비례하냐? 증발에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증발에. 그러니까 증발이 잘 될수록 염분이 높다 이 얘기야. 됐죠? 바닷물이 짜다. 근데 이렇게도 표현해. 증발 빼기 강수. 강수가 적을수록, 비가 적게 올수록 염분이 높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봐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두 지점을 주고 증발 빼기 강수량이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염분 누가 크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번역이 돼야 돼. 됐죠? 네, 이제 여기서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에서 적도, 그다음 위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있어. 여기에 적도에선 상승, 위도 30도에선 하강, 위도 60도에서 상승, 극에서 하강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저기압, 여기에 저기압. 적도랑 위도 60도에는 비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위도 30도와 90도에는 비가 적게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토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프. 따라 그리세요. 이쪽에 적도 있고요. 양쪽에 극이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뭘 그릴 거냐면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이거 그릴 거야. 증발 그래프, 강수 그래프 둘 다 그릴 거예요. 근데 강수 그래프부터 그릴게. 강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 강수 그래프 되게 쉬워요. 적도에 비 많이 와요, 적게 와요? 적도에. 저압되죠? 그러니까 많이 와. 적도에 비 많이 와. 위도 30도에는 비 많이 와, 적게 와? 적게 와. 위도 60도에는 비 많이 와, 적게 와? 많이 와, 저압되니까.
많이 와. 극에는 B 많이 와, 적게 와? 적게 와. 강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 이렇게. 강수. 너무 쉽다. 대기 대순환 그림만 알면 외운 거야.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알아두니까 이것도 당연히 그릴 수 있어요. 암기할 필요가 없다. 메모리 할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증발이 좀 어렵습니다. 증발 그래프 그립니다. 적도에서 증발 잘 돼, 안 돼? 태경아, 적도에서 증발 잘 돼, 안 돼? 잘 되겠죠. 왜냐면 수온이 높으니까요. 적도에서 증발 잘 돼. 그 위도 30도에서는 증발이 이거보다 잘 돼, 안 돼? 잘 될까, 안 될까? 이게 좀 어려워. 봐봐. 수온이 적도가 제일 높잖아. 위도 30도는 적도보다 수온이 낮잖아. 그래서 증발이 이거보다 덜 될 것 같지만 증발량에 영향을 주는 게 수온뿐만 아니라 바람도 있잖아. 바람이 잘 불수록 증발 잘 되잖아. 바람이 위도 30도가 적도보다 더 많이 불어서 증발량이 오히려 적도보다 더 큽니다. 위도 30도가. 이렇게요. 이게 좀 어렵죠? 그리고 극으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니까 증발이 줄어서 증발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경향을 보입니다. 증발. 그런데 염분값 같은 경우는 증발에서 강수 뺀 값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이 노란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를 빼야 돼요. 그 값이 크면 클수록 염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 값이 어디서 제일 커져요? 위도 30도에서 제일 커집니다. 그래서 표층 염분은 위도 30도에서 최대값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내용이 뭐냐면 이 위도 30도 아열대 고압대 여기의 특징이죠. 1번 사막이 형성되고요. 2번 염분이 최대가 된다. 왜 염분 최대가 돼? 증발 빼기 강수량이 최대값을 보이니까. 그런데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하고 필기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래프 봐. 지금 이거 한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더니 점선 봐. 점선. 증발 빼기 강수량 값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표층 염분이랑 거의 비슷해. 그치? 여기는. 근데 어디가 달라? 극이 다르지. 극이 다르죠. 극에는 지금 증발 빼기 강수량이랑 염분이랑 비례한다고 했는데 이 경향이 깨지죠. 그래프가 비슷하지가 않잖아. 이거 왜 그래? 이거 왜 그래? 고위도죠. 극 지역 같은 경우는 증발 빼기 강수량이 물론 표층 염분에 영향을 주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이 있다는 거죠. 뭐의 영향? 빙하의 영향. 해수의 결빙과 해빙의 영향이 더 큰 거죠. 더 크니까 이 두 그래프가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 극에서는. 그치? 그래서 이 그래프로 뭘 알 수 있어? 이 극 지역 같은 경우는 증발 빼기 강수량보다 해수의 결빙, 그 다음에 해빙의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영향이 매우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극 지방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죠? 여기까지 잠시 메모를 해두시길 바랄게요. 메모해두세요. 네, 그럼요. 다 필기하셨나요? 괜찮아요? 그래프 그렸어? 그렸어? 다 그렸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저거거든요. 마지막 자료인데 표층 염분의 분포 잠깐 봐봐. 표층 염분 분포. 마지막 그래프.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 순서 다시 보고 싶으면 영상 보시면 돼요. 네.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아주 강조를 해서 다 알겠지만 이 중위도 고압대, 위도 30도, 아열대 고압대에서 표층 염분 최대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고 100%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출제 확률이 100%예요. 담수가 유입되는 연안 지역, 그러니까
바닷물이 유입되는 연안 지역, 이 육지랑 붙어있는 영역들 있죠. 여기는 염분이 좀 낮아요. 왜냐면 강물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죠? 강물 유입 때문에 염분이 낮아요. 그리고 극지방 같은 경우는 염분이 좀 높아요. 왜냐면 빙하가 얼어붙으니까. 그래서 지금 염분 분포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가 되게 염분이 높게 나타나. 이런데. 그죠? 이런데 염분이 되게 높게 나타나거든. 이런데. 그죠? 이렇게 위도 30도야. 여기가 위도 30도. 위도 30도. 여기에 염분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렇게 원형으로 나타나. 왜냐면 위도랑 나란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서 강물이 유입되니까 여기가 염분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 한가운데가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이런 형태를 보입니다. 등 염분선이. 괜찮죠? 여기까지가 염분의 분포였다.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어렵지 않지? 안 어렵지, 그지? 오케이. 지금 4가지 해수의 성질 중 2번째까지 끝났습니다. 그죠? 거의 다 끝난 거예요. 거의 다 끝났어요. 밀도랑 용존 기체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죠? 밀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밀도. 해수의 밀도 봐봐. 이거 이제 무거운 정도인데요. 첫 번째 동그라미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수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밀도가 크다. 그죠? 수온이 낮으면 부피가 줄어드니까 밀도가 커지겠죠? 무거워지겠죠? 그지? 찬 공기도 무겁고 차가운 물도 무거운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이거를 알아둬야 돼. 여기다가 추가로 밑줄을 그어두시고 요거는 알아두셔야죠. 추가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염분이 높을수록, 그러니까 짠 물일수록 무거워요. 정리하면 찬 물일수록, 차가운 물일수록, 그 다음에 짠 물일수록 무겁다. 차가울수록 그리고 짤수록 무겁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세 번째 밀도가 이 1, 2번에서 배운 이 내용과 이 내용의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 봤더니 첫 번째 그래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수온 분포가 있어요. 위도에 따른 수온 분포가. 근데 수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으악. 이거 이상해? 전혀 안 이상하죠. 당연하죠. 왜? 적도에서 수온이 높고요. 극에서는 수온이 낮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럼 밀도는 어때야 돼? 이거 봐봐. 밀도 어때야 돼?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지잖아. 반비례 경향이잖아. 그죠? 그래서 봐봐. 여기 남극이죠? 수온이 낮아져요. 남극으로 갈수록 수온 낮아져. 그럼 밀도 어떻게 돼요? 밀도 커져요. 그죠? 근데 여기 어때? 이상하죠? 이상하지? 이상한 걸 느껴야 돼? 이상해. 왜? 북극으로 갈수록 수온이 계속 떨어져요. 그럼 밀도 어떻게 돼야 돼? 계속 늘어나야죠. 이것처럼.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되죠. 이거 왜 그래? 빨리 생각해. 뭐라고? 빙하가 녹아서. 그죠? 빙하가 녹아서. 여기가 다른 거예요. 그죠? 지금 보시면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수온과 염분 2가지가 있는데 수온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다는 걸 알고 있어. 왜냐면 그래프 개형이 정반대니까. 그죠? 그래서 염분보다도 수온의 영향이 더 커요. 밀도에. 근데 여기는 좀 다르지. 여기는 누구의 영향이 큰 거야? 염분의 영향이 큰 거야. 염분의 영향이 더 큰 거예요. 수온의 영향이 크다면 수온이 떨어지니까 밀도가 높아져야 돼. 근데 수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떨어져 버리잖아. 왜 그래? 염분의 영향이 너무 커서 그래. 왜 그래? 북극에서 빙하가 너무 녹아서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빙하가 너무 녹으니까 염분이 떨어지는 거예요. 염분이 떨어지니까 싱거워지니까 가벼워지는 거야. 바닷물의 밀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빙하 엄청 녹고 있잖아. 북극에서. 그 최근의 자료를, 현재 기후변화의 자료를 반영하고 있는 최신 자료입니다. 북극 쪽에서 이게 굉장히 심하다. 북극 빙하가 엄청나게 녹고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여기다 A 딱 해놓고 A 해역에서는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수온의 영향보다 염분의 영향이 더 크다. 맞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수온 분포를 배웠죠. 수온이 일정하다가 떨어져. 수온 약층, 심해층. 여기가 수온 약층이죠. 여기가 수온 약층. 수온 약층. 그죠? 근데 수온이 떨어지다 보면 밀도는 어떻게 돼? 아래로 갈수록 밀도 어떻게 돼야 돼? 밀도는 커져야 돼요. 이렇게. 그죠? 밀도 이렇게 커진다고. 이 밀도가 확 바뀌는 이 층을 뭐라고 하냐면 써두세요. 밀도 약층이라고 합니다. 밀도 약층. 밀도 약층이 뭔데? 밀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층. 밀도가 변하는 층을 밀도 약층이라고 해요. 당연히 밀도는 커지죠. 내려갈수록 수온은 떨어지고 밀도는 커지는 거예요. 밀도가 커지는 층을, 밀도가 확 증가하는 층을 밀도 약층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다음 그래프, 수온 염분도 잠깐 볼게요. 수온 염분도. 수온 염분도. 수온 염분도는 뭐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지구과학 만약에 전공하잖아요. 만에 하나 지구과학을 전공하게 된다면, 그죠? 해양학 실험 같은 수업이 있어요. 해양학 실험, 그죠? 그럼 수업을 들으면 방학 동안 수업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학기 중에 수업을 안 듣고 방학 동안 일주일만 수업 들으면 돼. 그러면 이제 3학점 주는 거야. 엄청 좋죠. 그죠? 일주일만 투자하면 돼. 근데 그 일주일을 집에 갈 수가 없다. 그죠? 바다 위에 있어야 된다. 바다 위에서요. 배를 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일주일 동안 있으시면 돼요. 일주일 동안 바다에 나가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뭘 하냐? 관측 기계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관측기를 딱 내려봅니다. 그죠? 관측기가 내려가면서 뭘 조사하냐면 수온과 염분을 조사하게 됩니다. 수온과 염분을. 그랬더니 다이어그램 하나로 표시하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여기가 수온, 여기가 염분 이렇게 해서 방금 했듯이 수온과 염분이 밀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다 점을 하나 딱 찍으면 밀도가 대략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다이어그램에서 밀도가 어디에서 제일 커지냐면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은 높을수록 밀도가 커져요. 이쪽이 밀도가 커지는 고밀도 영역이야. 여기가 고밀도 영역이거든. 그래서 등 밀도선이 어떤 식으로 분포하냐면 등 밀도선이 이런 식으로 분포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프 보시면 여기가 1.028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죠? 1.027, 1.026, 1.025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밀도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내가 관측기기를 딱 내리는 순간 점이 하나 딱 찍힐 거야. 이 해수면에 닿는 순간. 수심 0m. 그죠? 그럼 점 하나 찍을게요. 빵! 0m 이렇게 찍을 거야. 0m. 그리고 관측기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면서 점들이 찍히겠죠. 근데 점이 어느 쪽으로 찍혀야 돼? 밀도가 커지는 고밀도 영역을 향해서. 점들이 찍히는데 어떻게 찍힐지 몰라. 근데 이쪽 방향을 향해서 찍힐 거야. 이렇게 찍힐 수는 없어. 그죠? 아래로 갈수록 바닷물이 더 무거울 테니까. 그죠? 점이 이렇게 찍힐 거라고.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10m, 20m, 30m 이렇게 내려갈수록 점이 이렇게 찍혔다고 하자. 10m, 20m, 30m, 40m, 50m, 50m 이렇게 찍혔다고 하자. 그러다 더 내려가요. 60m, 70m, 80m, 100m, 200m, 250m 이렇게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300m, 400m, 500m 점점점 이렇게 찍히면서 이런 식으로 순서가 이렇게 찍히겠죠? 고밀도 영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여러분들의 해석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깊이에 따라서 수온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데 0m부터 50m까지는 수온이 거의 유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혼합층. 그러다 50m부터 250m까지는 수온이 감소하면서 밀도가 커지죠? 수온 역층.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수온이 비슷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분포하는구나. 이렇게 돼 있나 보네, 밑에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수온 염분도였습니다. 수온 염분도. 여기까지 밀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가 끝났습니다.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내용, 용존기체입니다. 용존기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프 요 그래프가 지금 요거죠? 똑같죠?
그죠?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수의 용존 기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래프 하나를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출제되는 내용이 하나밖에 없다 여기는. 거기에 메모를 잠깐 해둘까요? 해수의 용존 기체, 해수에 녹아있는 기체의 양인데요. 기체의 용해도가 뭐에 비례해요? 용해도가 수온의 영향을 받는데 이렇게 써둡시다. 수온이 낮을수록, 그러니까 차가울수록 용해도가 어떻게 돼요? 용해도가 커집니다. 용해되는 정도가 커진다. 자, 차가운 물에 기체가 잘 녹아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탄산음료 있죠. 탄산음료, 콜라, 사이다, 그죠? 그 사이다에 탄산이 녹아 들어가 있잖아. 차가울수록 녹아 들어가 있겠죠, 그죠? 그죠? 이거 당연하지. 차가울수록 기체가 많이 녹아요. 틀리면 콜라 끓여 먹어야 돼, 그지? 절대로 틀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다 알죠, 그죠? 수온이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다. 이 사실로 이제 내용을 잠깐 볼 건데 그래프 하나를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그려볼게요. 여기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기체의 농도예요. 기체의 농도야. 근데 두 가지 기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두 가지 기체. 첫 번째는 산소의 변화 경향이고요. 산소, 여기 산소고.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 이렇게. 산소와 이산화탄소만 알면 돼. 근데 경향을 내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게. 경향은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갈수록 증가해요. 다시 아래로 갈수록 산소와 기체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야. 근데 차이점은 뭐야? 표층에서는 산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튀어. 산소가 높아요. 그죠? 이게 왜 그런지를 정리해야 돼. 표층부터 갈게요. 표층의 특징을 보시면 산소랑 이산화탄소를 볼 건데 산소의 양이 많고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어요. 이거의 원인이 뭐야? 광합성. 해양생물, 그 다음에 식물성 플랑크톤 등의 광합성 때문에 햇빛이 여기 표층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광합성이 되게 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소모되고 산소는 축적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중층으로 가면 산소가 줄고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게 됩니다. 많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햇빛이 잘 못 가서 호흡이 오히려 우세한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써두세요. 추가로 써두세요. 유기물이 분해돼서 그렇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유기물들, 오염물질들 또는 뭐 해양생물의 사체 같은 게 분해가 될 때 바닷속에 있는 세균들이 산소를 소모하면서 걔를 분해시킵니다. 산소를 소모하면서. 그래서 산소의 양은 계속해서 줄고요. 이산화탄소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마지막 심층 가시면 깊은 곳으로 가시면 산소도 다시 많아지게 되고 이산화탄소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렇게요. 이건 왜 그러냐면 원인이 극지방의 차가운 해수, 찬 해수의 침강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표층에 있는 바닷물이 전 세계를 여행하다가 극으로 가면, 북극 또는 남극 쪽으로 가면 수온이 되게 차가워져요. 그래서 수온이 낮아져. 그럼 수온이 낮아지면 용해도가 높아져서 산소랑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들어가게 돼. 극지역에 있는 차가운 물에는. 그 상태로 극지역 같은 경우는 수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수온 약층이 잘 발달 안 해. 그래서 무거워져서 침강하게 돼. 심해로. 그죠? 그래서 심해에 있는 물은 어디서 왔다? 전부 다 극지역에서부터 침강했다. 그때 기체를 많이 머금고 내려가서 얘네 둘이 많아지는 겁니다. 심층에는.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근데 이게 기본 내용인데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현서야 자료 보고 대답하세요. 깊이 50m에서 산소가 많을까요? 이산화탄소가 많을까요? 산소 이렇게 있고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산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요? 이산화탄소요?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50m가 여긴데요.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다. 왜? 산소의 농도는 어떻게 가? 1, 2, 3, 4, 5, 6.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떻게 가? 축이 두 개야. 45, 47, 49. 아, 클래스가 달라. 클래스가 달라. 이산화탄소 농도가 훨씬 높아요. 어? 근데 그래프를 항상 이렇게 그린다고. 지금 이게 이산화탄소가 여기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이쪽에 있어야 된다고. 그치? 근데 이거를 축을 두 개로 해서 이렇게 그린다고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표에서 정리된 지금 많다 적다가 얘네 둘을 비교한 게 아닌 거야. 이렇게 두 개 비교 아니야. 그죠? 전 깊이에서 산소보다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요. 여기서 많다 적다는 산소가 많았다 적었다 많아지는 거고 이산화탄소가 적었다가 많아진다 이 뜻이에요. 알겠죠? 이게 함정 카드다. 그래서 축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산소랑 이산화탄소 농도 비교할 때는 축을 보면서 대답을 하셔야 한다. 여기까지가 해수의 성질이었습니다. 메모할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